미국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나 새해부터 인하 속도를 줄여 한 해에 2번씩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새해 3월 14일까지 지출하는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을 타결해 연방기관 셧다운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가짜 비만 치료제도 범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 중국산 티피링크라우트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 테크업계 CEO들의 권고로 트럼프 2기의 취업 비자가 확대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나 새해부터 금리 인하 횟수를 한 해에 2번씩으로 대폭 줄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크게 늦추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올해의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렸으나 향후 인하 속도를 크게 줄여 내년과 후년에는 2번씩만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려 4.25 내지 4.50%로 낮췄습니다. To that end,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연준은 이로써 3번 연속으로 올 한해 모두 1%포인트나 기준금리를 내려 평균 4.4%에서 2024년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2025년과 2026년, 2027년까지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대폭 늦출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 4.4%에서 2025년 말에는 3.9%, 2026년 말에는 3.4%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9% at the end of next year and 3.4% at the end of 2026.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2번만 내릴 것으로 예고한 겁니다. 2026년에도 2번 인하하고 2027년에는 단 한 번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는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4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었는데 석 달 만에 절반으로 축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새해 1월과 3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5월 또는 6월에 한 번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늦추려는 이유는 미국의 물가가 흔들리는 반면에 고용은 여전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11월 고용은 실업률 4.2%에 일자리를 22만 7천 개나 늘려 열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에 비해 11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2.7%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2025년에는 관세 부과 등으로 가격 인상,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 새해 3월 14일까지 지출하는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을 타결해 연방기관 셧다운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재난지원 예산 1,000억 달러, 농업 추가 지원 100억 달러, 볼티모어 키브리지 재건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례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임시 예산으로 연명하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에도 12월 20일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 새해 3월 14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을 타결지었습니다. 공화민주양당의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12월 20일 자정에 만료되는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에 이어 또 한 번 3개월간 더 지출을 계속하는 초당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은 모든 연방기관의 예산 지출을 2025년 3월 14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몰렸던 연방기관 셧다운 부분 폐쇄는 새해 3월 14일까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에는 허리케인과 대홍수 등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 예산이 1,40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농업법이 1년 연장되고 농업주들에게는 1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를 재건하는 데 연방 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대신 당파적으로 갈등을 빚을 예산이나 독소 사항은 들어있지 않은 비교적 클린 빌로 마련돼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 연간 예산을 마련해야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수주 또는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을 채택해 연명해오고 연방기관 부분 폐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행은 공화당 독주 시대가 개막하는 2025년에 개선될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 워싱턴 정치권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원을 탈환하고 연방 하원을 유지해 독주하게 됩니다. 새해 1월 3일 119대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되고 1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첫 번째 입법과제로 국경봉쇄와 추방작전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국경 강화 법안을 상원의 60표 장벽을 피하고 단순 과반수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으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확정짓는다는 방침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이든 예산인 2025 회계연도 연간 예산안을 확정하고 트럼프 2기의 첫 예산인 2026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가짜 비만 치료제가 미 전역에 범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품 비만 치료제는 한 달 1,000달러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가짜는 100달러대로 저렴해 싼 것을 찾다가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정레이철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젬픽과 웨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는 많은 이들에게 기적의 약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짜 약물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테네시에서 가짜 비만 치료제를 유통해온 41세 여성이 적발되면서 가짜 약물 유통이 미국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테네시 서부에서 한 주민이 오젬픽 그리고 웨고비와 같은 살 빼는 약물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여성을 신고하였습니다. 정품으로는 한 달 분량의 약 1,000달러에 달하지만 그녀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가짜 약물을 100달러에서 140달러로 팔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정품과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의심이 들어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해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급습해 300개 이상의 가짜 살 빼는 약의 바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를 가짜로 만들어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에서 유통에 필요한 여러 물품도 압수되었습니다. 웨스트 테네시 마약 단속반은 이미 포장되어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3개의 패키지까지 발견했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신시내티에서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CBP는 63건의 가짜 살 빼는 약을 압수했습니다. 이들 약물에는 오젬픽과 웨고비 그리고 트루릴리시티 등의 주사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수된 가짜 약물의 총 가치는 약 26만 8천 달러,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약물들은 중국, 한국, 인도, 이탈리아, 과테말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발송되어 미국 전역의 다양한 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짜 비만 치료제는 실제 약물 성분이 거의 없거나 아예 다른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짜 약물은 물만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이는 제대로 멸균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될 경우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짜 약물을 사용한 환자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짜 약물의 위험은 단순히 효과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 심각한 감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고 포장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미 가짜 비만 치료제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품 살 빼는 약은 고가의 약물이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저가의 대체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비만 치료제의 불법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가짜 약물에 의한 피해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처방전 없는 약물 구매를 절대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 치료제나 다른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받고 처방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레이첼 정이었습니다. 미국 가정과 중소업체, 연방기관 등 미국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TP-링크 라우터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미 규제당국이 고려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 중에서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TP-링크 라우터는 중국의 해커나 사이버 공격 시에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국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의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인터넷 라우터, 즉 공유기 중에서 대표적인 중국산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제 TP-링크 라우터를 미국에서 금지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독점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TP-링크 라우터의 미국 판매를 금지시킬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산 금지 조치가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TP-링크 라우터가 중국의 해커들이나 사이버 공격팀에 악용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각 부처별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상무부, 국방부에서 각각 조사한 후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고 TP-링크 라우터의 미국 퇴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월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커들이나 사이버 공격 범인들은 주로 미국 내 기관들에 있는 TP-링크 라우터를 타고 들어와 해킹을 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을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중국산 TP-링크 라우터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3배 이상 급증시키며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TP-링크 라우터의 점유율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20%였으나 올해 현재 65%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TP-링크 라우터는 시중 전자, 전기 제품 판매점은 물론 아마존에서도 넘버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와 나사, 마약 단속국 등 민간 부처를 포함하는 연방기관들에서도 대부분 TP-링크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 싱크탱크들도 대부분 인터넷 공유기로 가성비가 좋은 TP-링크 라우터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산 TP-링크 라우터의 미국 금지 여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최종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1기에서 이미 중국 화웨이에 대해 금지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이번 2기에서도 국가안보에 위험한 중국산 금지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독주하는 트럼프 공화당이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확대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해 정부 효율부까지 이끌게 된 일론 머스크 등 초대형 테크업계 CEO들이 H-1B 비자의 대폭 확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H-1B 비자는 미국 대학원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딴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하늘의 별 따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인재들이 교육을 마치자마자 미국에 남아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H-1B 비자의 연간 쿼터는 2006년부터 외국 대학을 포함하는 학사용 6만 5천 개와 미국 석박사용 2만 개 등 8만 5천 개에 근 20년째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5 회계년도에 H-1B 비자 신청자들이 47만 명이나 몰려 5.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인 바 있으며 추첨에서 탈락한 외국 인재들은 대거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 인재들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내노라는 공룡 테크 회사들의 CEO들이 H-1B 비자와 영주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로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중심으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내노라는 테크 회사들의 CEO들이 외국 인재 영입을 위해 H-1B 비자를 확대할 것을 강력 권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박스의 에런 레비 CEO가 미국의 합법 비자와 영주권 정책은 시장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게시하자 나는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고무대 테크회사 CEO들은 일론 머스크가 앞장서 외국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식에 $100만 기부하고 집정 면담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도 고학력 숙련직 외국 인력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자와 영주권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에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기간들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높이고 영주권 발급도 줄인 바 있어 이민 제한파 참모들이 다시 열세를 잡은 트럼프 2기에서 H-1B 비자와 그린카드 확대가 성사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기각률은 보통 2% 안팎이지만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는 24%, 2019년에는 21%로 급등했고 갱신 기각률마저 12%나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에는 한 해 영주권 발급 규모가 통상 100만 명 안팎에서 75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합법 비자와 영주권도 줄여야 한다는 이민정책 주관 참모들과 첨단 분야 외국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H-1B 비자와 고숙련 영주권을 늘려야 한다는 테크 회사 CEO들의 권고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